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자입니다. 최근에 기술적 매매하고 스캘핑을 하면서 내용들이 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새로운 이슈,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를 들고 왔고 당연히 리플이겠죠. 저는 오늘은 좀 주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뭐 힘만 문서나 아니면은 약식 기소에 대한 내용이나 이걸 들고 와서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요. 지금 리플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약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죠. 이 힘먼 문서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 힘먼 문서가 핵심이 되는 이유는 SAC한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리플과 SAC의 싸움에서 SAC가 이 힘먼 문서를 공개하길 꺼려했던 이유 첫 번째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뭐 비밀 문서다. 리플 또는 법정에 판결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힘먼 문서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리플이 아는 순간 리플도 이 문서를 통해서 자기가 무죄다. 그러니까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풀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힘먼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났어요. 힘먼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렇게 되면은 SLC는 리플사에 힘먼 문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리플사는 힘먼 문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증권이 아닌지를 통해서 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를 보시면은 이때 이후에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회로를 좀 추가하고 있는 것은 힘먼 문서뿐만 아니라 약직 기소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플랩스랑 SAC의 사건에서 요약 판결을 하겠다라는 뭐 동의에 관한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설할 때는 뭐 그냥 요약 판결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플과 SLC가 동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SLC가 비동의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철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좀 긍정회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LC는 동의를 안 하겠죠. 사실 핵심은 힘먼 문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힘먼 문서에서 SLC가 파악을 했을 때 이번 판결 되게 어렵구나. 내가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리플사랑 합의를 하겠죠. 기간을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힘먼 문서에 별 내용이 없고 이거 제공해도 리플사가 뭐 이용할 거 없다. 그냥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힘먼 문서 명령을 제공하라는 것에 불복을 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이 필란분이 말하셨죠. 2,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흘러가고 있고요. 주가, 이 코인의 가격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힘먼 문서가 핵심이었고 SLC는 이게 좀 약간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플하고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여기서 좀 자의적인 해석은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반영되면 내려간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승소 쪽으로 풀리면은 추가 상승이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상승은 그냥 기대감으로서만 상승을 한 것이고 실제 내용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 따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이 필란 트위터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한 내용들에 좀 헷갈리신다면 여기를 참고해 가시면서 뭐 몇 개월이 걸린다는 등 아니면은 뭐 더 과거 내용을 좀 알고 싶다면은 여기를 들어가셔서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설명을 할 때 뭐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저라는 편경장이라는 사람은 리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플을 뭐 매매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이오스랑 리플이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세요. 제가 리플에 관해서 좀 롱을 주장을 할 때 이 추세선을 그려놓고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롱 관점이 보인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사건이 차트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면은 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계속 롱을 가져가느냐? 네, 롱을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역전될 때 변곡점이 형성되고 변곡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뭐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나 여기에 손절가를 걸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과거 차트는 뭐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긋거나 아니면은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어서 매매를 할 때 또다시 변곡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저는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RSI 보조지표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너무 일반적인 상승으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가격과 RSI가 리버싱 되면은 그때부터 추세선을 주목을 하면서 숏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숏밖에 보이지 않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5일선과 20일, 60일선 정배열 나와 있고 비단 15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4시간 봉상으로도 21선과 5일선이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다 뚫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버티게 된다면 21선 올라오고 그다음에 정배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4시간 봉은 정배열이 아직 아닌데 1시간 봉은 아마 정배열이 나와 있을 거고 그렇죠. 가장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깔려 있고 정배열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추세를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확인을 하시는 거는 좀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평선이라고 해서 5일선, 21선, 60일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상승 구조가 어떤 식으로 깨지는지를 관찰을 해보면은 1시간 봉에서 1패의 경우에는 21선, 60일선 데드가 일어날 때 하락으로서 번진 경향이 깊습니다. 뭐 이런 약간 휩속격 하락도 있지만 이런 이슈격인 하락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휩소 같은 것만 제외를 한다면은 이런 상승 흐름을 탔을 때 구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대부분 21선이 이런 식으로 놀 때 61선 이탈하고 이때 하락으로 바뀌더라 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아니면은 추가 상승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매수를 해본다면 이런 위치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어요. 60일선 올라가고 21선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줄 때 여기가 좀 분할 매수 구역이겠죠. 아니면 추가 매수 구간이겠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 찾아서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서 숏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세는 상승을 유지 중이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장 한 번만 더 해석을 할게요. 리플을 볼 때 비트코인 안 볼 수가 없죠. 네, 저는 전체적인 약간 거시적인 입장도 좀 대변을 하고 싶어요. 약간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죠. 최근 뭐 이틀이나 3일 동안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상승할 때는 투자 상품들은 안 좋죠. 최근에 겪었던 장각을 보시면 돼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는 투자 상품들은 반대로 올라간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올라갔겠지만 미 증시를 보게 되면은 같은 시간부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점도 내렸고 상승분도 그냥 내려줬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요. 그러면은 좀 더 깊게 해설을 한다면은 이 달러 인덱스랑 뭐 증시나 약간 디커플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 물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뭐 0.75 이런 75bp씩 상승을 하다가 점점 시기는 늦추겠지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 절대값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안고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관망세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해설을 하고 있고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단 하나로만 보고 있어요. 관점을. 지금 현재 구간은 스토캐스틱 일봉 차트에서 중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약간 반등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10월 초에서 내려주는 하락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여기랑 여기 더블 탑이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리던지 간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든지 간에 이 내려오는 장세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전 10월 초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상승이 안 보이고 그냥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조지표로 해설을 했을 때는 지금 뭐 박스권이나 약세는 중요하지 않고 추가 상승 이후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 현물 차트입니다. 바이낸스의 BTC USDT 현물 차트에 해당하고요. 현물 차트를 보면은 거래 대금이 상승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설이 되게 모호하죠. 이 추세까지는 하락 추세였으니까 같은 분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추세는 그냥 상승만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추세만 봤을 때는 지금의 횡보장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라는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현물에서는. 근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거래대금은 약간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해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의견은 약간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에서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을 볼게요. 일봉 차트에 해당하고요. 이 일봉 차트에서 거래대금이 여기가 고점이었고 이후에 내려가다가 상승 하락 이렇게 보이고 이 지점부터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해설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봤다가 여기 페이지 1이 종료가 되고 그냥 이거를 페이지 A, 페이지 B라고 본다면은 국면이 3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부터 해설을 할게요. 여기는 좀 상승이 약간 단기적으로 나오는 구간이었죠. 뭐 물론 상승분이 적기는 하겠지만 상승이 나오던 구간이었고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추세가 종료가 되고 여기 고점 형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할 때 뭐 여기나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이 추세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추세가 계속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만들어진 추세는 어떤 거냐? 지금 이 부분이 하락 채널로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 부분이 종료가 되는 것은 이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가 거래대금이 낮아질 때 그 저점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이게 뭐 상승이나 하락으로 번지겠지만 대부분 뭐 8, 90%는 추가 하락을 보겠죠. 그 추가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든 이 이후에는 상승을 본다는 게 제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횡보장에서 추세가 바뀔 때는 위아래 가능성이 있고 상승에서 바뀔 때는 하락이고 하락에서 바뀔 때는 상승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의 추세가 뭐 하락으로 보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횡보로 보기에는 이 단기 추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현물 시장하고 차트가 달라서 이 부분도 좀 다르게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물과 선물의 좀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거래대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초보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선물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설을 하겠지만 거래대금을 보면은 현물 시장이 바이낸스에서 24조고 선물 시장은 바이낸스에서 8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좀 더 영향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모든 투자 상품들은 선물 시장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오늘 제 내용은 그냥 선물 시장으로서 좀 해설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추세로서 해석이라서 또 장기 추세에 대한 해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뭐 장기 추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다면은 제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리플에 대한 내용하고 차트 분석도 해드렸고 비트코인도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제가 요즘에는 실시간 매매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교육 자료가 끝나면은 실전 매매에 돌입을 할 때 실전 매매로서 생방송을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점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가신다면은 이 하단에 무료 선물방 입장하셔서 혜택을 받아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멤버십에서 또 소통방을 만들 예정이니까 추후에 그 방에 입장하셔서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매매에 대한 레벨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방에 입장을 하신 분만 좀 필터링을 걸린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